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아침부터 행복해지는 루틴, 도점 루틴이란 주제로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을 풀어 설명해드리고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할 때 행복하니까 노력하는 오원식입니다 라고 스스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행복 실천 강의를 하기 위한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큰 강의가 있으면 여행을 한번 갔다 옵니다. 여행을 갔다 온 이유는 여행을 가면 제가 좋아하는 행복 호르몬을 마음껏 만들어 올 수 있거든요.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호르몬들을 마음껏 만들어서 노력할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니까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실천해 봤을 때 그게 매우 잘 들어맞기 때문에 이 도주업 루틴을 만들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할 때 얼른 충전하고 그 행복 에너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행복 충전 루틴의 도점 루틴은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르몬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호르몬은 이제 신체의 다양한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근데 호르몬의 주요 기능으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혈당을 조절하는 혈당 호르몬이나 애들이 성장할 때 필요한 성장 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성 호르몬, 또 다른 호르몬으로 이제 항인유 호르몬 등등의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있고요. 이 호르몬들은 다시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호르몬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네 가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도르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옥시토신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고 어떻게 행복 호르몬을 쉽게 써서 행복해지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습관, 도점 루틴의 도즈는 영어로는 약의 용량 또는 약을 투여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또 약사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찾아서 이름을 지은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행복한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나오게 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행복 호르몬 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도파민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도파민 요즘 얘기 많이 듣죠, 도파민. 도파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쾌락? 본능? 욕구?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파민 중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게 4대 중독으로는 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등등의 중독이 있을 텐데, 사실 실제로 제가 마약을 제외한 중독 환자였기도 하고, 또 재밌는 사실은 제가 중독 예방 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파민을 쾌락, 본능, 욕구, 중독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이 호르몬이 생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의 역할은 우리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을 만들어주고 열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르몬을 아빠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아빠 호르몬. 우리 아빠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려다가 내가 너무너무 의욕에 넘친 나머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기도 하고, 뭔가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딘가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도파민형 인간이라서 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여러 중독에 빠졌을 때도 제 나름은 너무 열심히 살다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 제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들을 찾다 보니까 도파민이 중독이 돼서 중독 환자의 삶을 겪었는데요. 이게 제가 생존에 유리한 일들을 함으로써 이 도파민 중독을 좋은 도파민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제 경우에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 일 하면서 제 삶에 유리한 일들을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우리 생존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행복 습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생존에 유리한 행동은 다 도파민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농사를 지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을 만든다면 실제로 도박에 중독된 환자가 농사를 통해서 도박을 끊고 더 즐겁게 생활하는 경우도 이 도파민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한 돈이 우리 가족에게 더 건강한 음식과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다. 이게 도파민이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내 생존에 유리한 행동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바로 하시면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왕 할 거면 즐겁게 해라. 미리 해라.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미루면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아, 하기 싫어 해서 언젠가 나중에 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채로 하는데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래, 할 일이니까 그냥 해버리자 하면 그 순간부터 몸에는 도파민이 나오고요. 도파민이 의욕의 호르몬이라 했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즐거워지기까지 합니다.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도파민은 되게 호기심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호기심이 있는 일은 인간이 도파민을 갖게 하는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면 됩니다. 제가 약사기도 하지만 심리상담사기도 하고 강사기도 하고 하다못해 그냥 땀날 때 배달 일도 한번 해봤어요. 이 네 가지 일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돈을 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터득했을 때 그 방법이 저를 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내 생존에 유리한 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때마다 도파민이 나옵니다. 우리가 도박 환자들이 왜 도박을 하냐면요. 도박을 했을 때 돈을 잃으면 절대 중독이 안 돼요. 왜냐? 도파민은 생존에 유리한 일을 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박을 했을 때 돈을 딴다. 우리 뇌는 이게 옳고 그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다. 새로운 방법이다. 게다가 쉬운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그래, 이거 생존에 유리할 것 같아. 또 해봐 하면서 도박에 중독이 되는 것이니 이왕이면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리한 일을 하지 마시고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진 않은데 콜드샤워가 도파민을 유발하는데 굉장히 좋은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고통과 서로 시소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파민이 유발이 되면 생존에 유리한 활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러한 일에 매진하게 되면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몸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이 도파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고통 물질이 나옵니다.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들이 나와서 적당히 줄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나면 또는 마약을 하고 나면 특히 마약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의 쾌락은 엄청나게 크지만 그 다음에는 그 쾌락을 느끼고 싶어서 자꾸 마약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파민이 엄청나게 높게 나온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 통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약에 중독된 환자들은 이 마약을 통증을 이기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만든 게 콜드샤워예요. 사실 한겨울에 콜드샤워라면 되게 춥잖아요. 제가 오늘이 880일? 아마 이 정도 됐는데 한겨울에 콜드샤워를 하면 너무 피부가 땡땡하게 아픕니다. 너무 춥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살짝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의욕이 넘칩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추운 날에 머리 감고 오면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셔서 얘들아 빨리 일어나 이러셨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콜드 샤워 후에 도파민 효과입니다. 그래서 찬물로 정신 바짝 차리게 세수하고 와서 있으면 도파민이 충분히 생긴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이 콜드 샤워나 아니면 배달 일을 한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도파민을 촉진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제 행복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굉장히 독특한 호르몬이에요. 옥시토신의 원래 뜻은 그리스어로 빠른 출산을 뜻하는 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맨 처음 발견했을 때 이 호르몬의 역할이 자궁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할 때 자궁 수축 출산할 때 맞는 그 호르몬이 옥시토신인데
이 호르몬이 또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면 옥시토신은 모유를 분비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역할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찾게 되니 이 호르몬의 독특한 역할들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옥시토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애착이라는 감정을 만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 안에 꼭 안겨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아이를 꼭 안게 되면 아이들에게 애착 호르몬이 나오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그 젖을 먹일 때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는 것도 이 옥시토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은 유대감, 또 안정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굉장히 좋아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이상에 대한 감정 등이 옥시토신인데요. 저는 이 옥시토신을 엄마 호르몬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호르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유대감이 올바른 유대감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옥시토신의 애착과 감정은 굉장히 맹목적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집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한테 맛있는 사탕을 주려고 하면 아빠로서는 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하시죠. 내가 사탕이라도 주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나한테 와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 손녀의 사이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올바른 호르몬이 아니더라도 애착에 대한 호르몬인데 재밌는 사실은 이 호르몬이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사실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구 사귀고 싶은데 이 친구가 정말 뭔가 엉뚱한 얘기를 한다, 뒷담화를 한다 그러면 조용히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사교성이 높을 수 있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특히 사기꾼들이 이 옥시토신을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뭔가 왔을 때 사이가 좋아지고 굉장히 믿을만한 사람이 됐을 때, 즉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르몬 자체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맹목적인 유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을 일으킬 때도 폭력 집단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단점들은 조심하더라도 이 옥시토신을 잘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이미 다 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가족하고 매일 하루 한 번씩만 포옹하시고 사랑한다 말하시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은 정말 차고 넘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희 가족들 한 번씩 다 안고 사랑한다 말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도 아빠 엄마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 말 한마디들이 서로에게 옥시토신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위로하고 칭찬하는 거 있잖아요. 칭찬에 인색하시면 옥시토신이 잘 안 나와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 많이 하시면 나는 옥시토신이 나오고요. 사실 칭찬받는 사람은 뒤에 나올 또 다른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저는 출근을 하게 되면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약사로 활동하면서 약국에 오신 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대화를 많이 할까 합니다. 이 약을 먹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나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분 좋게 약을 먹으면 더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우리가 말을 해야 알겠어? 네, 말해야 합니다. 특히나 말을 해야 옥시토신이나 호르몬이 알아주기 때문에 꼭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 유명하죠. 세로토닌 하면 대표적으로 이시영 박사님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세로토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행복 호르몬입니다. 이 세로토닌의 특징은 자존감, 자신감, 나 잘 살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 평온해, 행복해,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 세로토닌이 장 건강에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유익균을 먹어라, 유익균 먹으면 장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 하는데 실제 우리 장에서 유익균이 만들어주는 이 자존감, 자신감의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입니다. 이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하게 되면 잠도 잘 오고, 그 다음에 식욕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 세로토닌이 높은 사람들은 인지기능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사실 그냥 자기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의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도파민이 이만큼 분비될 때, 아니야, 그냥 조금 더 진정하면 돼 하는 역할도 세로토닌이 하고요.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 어려워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거 어떡하지? 문제 못 풀면 어떡하지? 할 때 제가 하는 방법인데, 네가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봐. 네가 못하면 남들도 못할 거야 라고 칭찬을 해서 그 세로토닌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것도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로토닌을 엄마 호르몬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집의 모든 엄마들이 우리 집안을 다 조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엄마 호르몬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완벽할 것만 같은 세로토닌이 사실은 최고의 불행 호르몬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세로토닌은 대표적인 비교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은 다른 개체와 나를 비교할 때 세로토닌 분비량이 굉장히 조절이 돼요. 즉,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세로토닌이 굉장히 많이 분비됩니다. 대표적으로 원숭이 집단에서 우두머리 원숭이가 세로토닌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인고 하니 우리가 생존에 유리할 때, 즉 다른 개체보다 잡혀먹힐 확률이 적거나 다른 개체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삶을 살 때 세로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로토닌이 나오는 이상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엄마들도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엄마 호르몬인데, 제가 이 세로토닌 설명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몸 안에 자동으로 시계가 돼 있어요. 이 시계는 우리가 24시간 깜깜한 불의 사이에 있어도 시계가 작동을 하고요. 특히 빛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을 하는데, 빛을 쪼이면 우리 몸에서는, 우리의 뇌에서는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하는 독특한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이 빛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같은데요. 저는 집에 알람 시계가 없어요. 저는 제가 눈이 떠졌을 때 일어나는 사람인데, 왜인고 하니 저희 몸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새벽이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아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 하고 우리 몸을 깨웁니다. 만약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한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면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요. 아드레날린이 밤 동안 몸이 축 처져 있던 상태를 슥 깨우기 시작합니다. 혈액도 잘 돌아가게 하고 몸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딱 일어나자마자 맨 처음 해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빛으로 작동하는 기계가 같다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아침에 일어나시면 창문을 활짝 열고 환한 곳을 바라보십시오. 산책을 하면 훨씬 더 좋죠. 왜냐면 이때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줍니다. 즉, 세로토닌은 햇볕만 봐도 생기는 최고의 호르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로토닌을 잘 쓰고, 그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무엇으로 바뀌느냐?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잠 안 온다고 멜라토닌 많이 드셨죠? 사실 멜라토닌 안 드셔도 되는데, 이거 말씀드리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건데,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바꿔 말하면 세로토닌이 없다? 그럼 우리 몸은 멜라토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잠이 안 오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되고요. 잠을 못 자면 우울해지는 이유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즐겁게 하고 자면은 밤이 되면 잠이 잘 와요. 제 경우가 아침에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저는 9시만 돼도 졸립니다. 왜? 멜라토닌이 충분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를 잘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을 하루가 행복해지는 사이클, 세로토닌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빛을 보시는 일을 하시면 정말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그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자연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뭐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빛을 오랫동안 쪼이기도 하는데, 이 빛을 10분, 20분 이상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금 있으면 기분이 쓱 좋아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게 세로토닌이 빛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밥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하잖아요. 밥 천천히 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저작 운동, 이렇게 씹는 운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밥만 잘 먹어도 우리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이 생존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밥을 잘 씹어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 쉽냐? 긍정적인 생각도 쉽고요. 부정적인 생각도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긍정적으로 살고 싶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세로토닌이 나오진 않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명상인데요. 명상하면은 우리가 가부좌를 틀고 조용한 음악을 듣고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롭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서 기분 좋은 생각을 오래 하는 게 명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점심 뭐 먹지?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점심 뭐 먹지? 하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오는데요. 점심 뭐 먹지? 하다 보면 기분 좋은 일이 여럿이 이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하게 돼요. 명상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생각이면 다 명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로토닌이 불행의 비교 호르몬이 된다고요. 이게 불행의 비교 호르몬이 되는 이유는 남하고 나를 비교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비교 호르몬을 다시 행복 호르몬으로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나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단 오늘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저는 대표적으로 세로토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전에 제 괴롭고 불행했던 시간에 비하면 지금 제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 살 건데 제 미래가 얼마나 기대되나요? 그래서 남과 비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비교하는 종적 비교를 통해서 행복한 비교를 하시면 얼마든지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살고 싶지도 않았고 즐겁지도 않았고 항상 방송에 나와서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강사분들이 저는 예전에 불행했지만 이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불행했으니까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때도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정말 힘든 시간을 잘 지냈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행복하고 싶다? 내가 옛날보다 잘 살잖아. 이만큼 잘 살았으면 잘 살았잖아. 이런 말씀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저도 예전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물론 주변에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고 저보다 잘난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제 과거보다는 행복하기 때문에 제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세로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도르핀 하면 이제 고 황수관 박사님 생각하시는데 이 황수관 박사님이 IMF 시절에 우리 국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셨잖아요. 엔도르핀이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호르몬입니다. 엔도르핀은 우리에게 쾌감, 황홀감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천연 진통제이기도 합니다. 엔도르핀이 사실 엔도제너스 몰핀 양귀비에 수출한 그 마약 진통제인데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몰핀과 같은 그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는 진통 호르몬이 되고요. 또한 엔도르핀 많이 나오면 면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지쳤을 때도 한번 웃고 나면 뭔가 힘이 솟는 것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로도 회복되는 최고의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엔도르핀도 사실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도르핀에 중독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운동 너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아픈데도 운동하다가 나중에는 수술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러너스하이라고 해서 정말 마라토너들이 정말 극한에 도달하면 그때 갑자기 쾌감을 느끼는 게 이때 나오는 게 엔도르핀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중독이 되면 신체 손상이 되는데 실제 마약을 했을 때 느끼는 쾌감도 엔도르핀이에요. 엔도르핀을 사실 만들 때 적정하게 우리 몸을 위해서 만든다 그러면 너무 잘 아십니다. 운동해라, 웃어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웃을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우리 맨날 누군가 웃기려고 하면은 그게 뭐가 웃겨 하는데 그냥 웃을 준비를 하고 계시면 웃긴 일이 있으면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운동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운동할 준비를 하다 보면 가끔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가끔 운동하다 보면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웃을 때나 운동할 때 숨차게 운동하면 숨차게 운동하거나 웃을 때의 고통을 막기 위해서 엔도르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숨찰 정도로 웃거나 숨찰 정도로 운동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도파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도파민이 생기고 열심히 하면 엔도르핀이 나오니까 그래 이왕 내가 할 거면 해버리지 뭐. 그래서 보시면 항상 그냥 무슨 일 있으면서 웃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참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했을 때 기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네 번째는 칭찬입니다. 칭찬. 아까 옥시토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죠. 칭찬을 하면 옥시토신이 나온다고요. 칭찬을 받으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세로토닌도 나옵니다. 근데 칭찬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나한테 칭찬 안 한다. 그냥 스스로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세로토닌을 얘기를 하자면 나는 남보다 키도 작고 얼굴도 크고 그런데 내가 뭐가 좋아 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미워하던 시절에서 요즘에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얼굴이 크니까 강의를 해도 멀리서 봐도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다가가는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나는 정말 강의형 얼굴이구나. 그래서 제가 워낙 말이 많은데 2시간을 얘기해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강의를 2시간을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도 나오고 엔돌핀도 나오니까 정말 좋아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여러분들 즐기시는 달콤한 음식이라든가 가끔 매콤하게 정말 혀가 얼얼할 정도로 드시다 보면 그 얼얼한 통증을 이기기 위해서 엔돌핀이 나오는데, 근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엔돌핀이 사실 비상약처럼 필요할 때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쾌감에 취해 있을 수는 없어요. 엔돌핀이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 정신이 이상해질 수 있는, 즉 엔돌핀은 우리 몸을 잘 견디게끔 하는, 어찌 보면 칭찬 호르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돌핀을 아이들 호르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웃는 사람인데요. 잘 웃습니다. 엄청 잘 웃는 이유가, 제가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우연찮게 초밥집에 초밥 요리사는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맞다고 해서 서로 다 말이 안 통하니까 각자 언어 쓰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웃었거든요. 그 웃는 모습 때문에 사진 찍었는데, 이게 우리가 긴장을 할 때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였다가 음식이 다 나와서 먹기 시작할 때부터 이 긴장이 해소될 때 나오는 엔돌핀을 즐긴 것이고요. 저희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서도 항상 웃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게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졸업 은사님 모임에 나가요. 저보다 20년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인데 이 선생님들 통해서 항상 배우거든요. 학생이니까 평생 선생님 통해서 배우는데,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지, 어떻게 하면 웃으면서 살지,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배우기 때문에 항상 웃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약국에 저희 같이 일하는 매니저님과 그 매니저님의 딸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하면 항상 웃거든요. 그러니까 이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또 이게 너무 행복해서 항상 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아버지랑, 제가 아버지가 정말 안 웃으시는데 아버지가 웃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어드리면 이렇게 한 번쯤 웃으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운동을 내가 많이 안 할 거면 그럼 많이 웃자, 언제든지 웃을 준비하자 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이 된 이유가 웃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사진 보면 깜짝 놀라실 건데 죄송합니다, 놀라셨다면. 제가 삭발을 한 사진인데, 이 삭발을 한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코로나 시대 때 약국이 힘들어서 망할 때였어요. 약국이 망하면 고통스럽죠. 한 집안의 가장이고 또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약국이 망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을 때 결국 폐업을 하고 나서 맨 처음 한 게 뭐였냐면요, 어떻게 하면 재밌을 일을 찾아보자. 이왕 망했는데 망한 김에 망할 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삭발이었는데, 가족의, 저 와이프의 허락을 받고 삭발을 하고 나서 너무 재밌어서 너무 웃겨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때 나온 엔돌핀들이 저를 즐겁게 해서 그 고통을 견디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넘어서고 나니까, 그 다음 제가 다시 약국을 할 때는 정말 재밌는 약국, 웃는 약국, 웃긴 약국 하자고 해서 정말 재밌게 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엔돌핀은 내 몸의 선연 진통제고 내 몸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 기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가 행복 호르몬을 이제 하나의 행동이 여러 가지 행복 호르몬을 이제 만드는 걸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행복 호르몬은 한 행동이 하나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이 정말 재밌는 건, 한 가지 행복 호르몬만 잘 써도 다른 행복 호르몬을 부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나한테는 돈을 잘 못 쓰는데, 우리 엄마들 특히 그러시죠. 가족을 위해서나 아빠들은 또 친구 위해서 좀 잘 씁니다. 돈을 기꺼이 쓰는 것은 유대감이 불러일으킨, 즉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불러일으킨 도파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의외로 시험을 잘 받은, 성적이 잘 나온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다음 시험 때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다시 그 세로토닌을 만들고 싶어서 그 받고 싶은 그 의욕을 불러일으킨 도파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재 같아서 제일 좋은 게, 사람들이 웃을 때까지 아재 개그를 하는데요, 이 아재 개그가 엔돌핀, 웃는 걸 정말 좋아하는 엔돌핀을 만들고 싶은 제 도파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 사실 한 번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행복 호르몬이 한 번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는 마치 이제 내 몸과 마음이 좋아지는 일을 할 때 행복 호르몬이 한 상처럼 차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저의 하루 일상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 호르몬 한 상 차림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침에
일어난 하루 루틴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저는 아이들 아침을 차립니다. 제 아침을 차리는 게 한 4년, 5년 됐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침을 차리는 이유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침을 차리는 동안에 저에게는 옥시토신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아실 거예요. 몸의 유익균을 많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푸른잎 채소를 많이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푸른잎 채소를 미리 식탁에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음식이 맛있다, 음식 잘 만들었다 할 때마다 저에게는 또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한라산 사진이에요. 저 멀리 있는 한라산 사진 보면서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쪼이면서 이렇게 빛을 보면서 내 세로토닌을 만들고, 그러다가 계단이 보이면 얼른 뛰어 올라가요. 다리가 아플 정도로. 다리가 아플 정도로 뛰어오르기를 반복하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보상으로 도파민 그리고 또는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로 한 880일 됐나? 콜드 샤워를 하는데 정말 한겨울에 눈이 올 때도 콜드 샤워를 해요. 왜냐면 그만큼의 고통을 견디면 그만큼 의욕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에 콜드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을 한 번씩 꼭 껴안아드리면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라고 하면 옥시토신도 생기고, 이렇게 안아드릴 때마다 아버지께서 웃으시거든요. 엔돌핀이 생기니까. 이렇게 행복 호르몬을 충전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행복 충전을 아침에 가득해서, 아침에 가득하면 그 호르몬 수치가 최고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수치가 밤이 되어서 잠들 때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면서 하루를 기분 좋은 상태로 잘 견디는 거예요. 예, 저 역시도 하루를 견딥니다. 하루에 생기는 안 좋은 일들을 잘 견디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뭔가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누가 내 앞에 차를 초월하면 제가 기분이 좋으면 까지 기분 좋으니까 봐준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누가 내 차를 추월하면 크라크션을 빵빵 울리면서 너 잘 걸렸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잘 보내려면 하루를 잘 보낼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다가 행복 호르몬을 가득 채워서 이미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약국에 출근해서 아침에 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기분 좋아요? 뭐가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데,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이미 행복 루틴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제가 행복 호르몬을 쌓는 게 아침에 출근 전만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고 계신다면 직장에서도 행복 루틴을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건데, 제 경우에는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를 한 잔 쫙 뽑습니다. 커피를 뽑아놓고, 그래,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 잘 살아볼까 하면서 명상을 합니다.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행을 가서 우리가 가끔 가는 근사한 호텔에서 호텔 라운지에서 음악이 착 나오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기분, 내가 되게 잘 살고 있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 잘 살고 있는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호텔 음악을 틉니다. 호텔 음악을 틀고 나면 세로토닌이 착 분비가 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희 약국에 함께 있는 식구들, 출근하는 식구들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그날 일들을 얘기합니다.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은 어떤 기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 유대감이 생기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고요. 그렇게 하루 일과를 지냈는데 바쁜 대로 즐겁고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제가 시간을 보내거든요. 어떤 책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삶은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일단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일단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제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방법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 호르몬이 떨어질 즈음에 다시 행복 호르몬을 올리면 그 행복 호르몬을 잘 쓰면서 하루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우리가 아침부터 행복을 채우면, 행복을 잘 채우면 그 행복이 충전된 행복 에너지로 저녁까지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역시도 하루를 열심히 참으면서 어떻게든 참고 견디면 밤에 행복해지겠지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날 저녁에 술, 담배로 하루를 달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괴로운 거를, 고통을 참으려면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도파민을 채워야 되니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를 이미 행복으로 채우고 나면 그 행복 에너지를 잘 쓰고 나니까 저는 밤이 되면 잠만 자고 싶습니다. 세로토닌이 많아졌으니까 멜라토닌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이미 내 행복한 하루를 잘 보냈으니까 빨리 자서
내일 아침에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하루 잘 살았으니까 빨리 자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다면 그날 저녁에 잠 잘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행하다면 잠이 잘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단 행복부터 하셔야 돼요. 저는 선행학습을 하는데요. 이 선행학습이 무엇이냐? 먼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먼저 행복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니까 노력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행복하면 그 에너지로 내 하루를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도전 루틴하고 매우 닮아 있지 않나요? 이 선행학습을 저는 평생을 쓸 수 있는 행복학습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아침부터 행복하면 저녁까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어릴 때 행복할까요? 잘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행복하면 나이 들어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면 죽을 때도 잘 죽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해지는 방법을 많이 배우고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데 제일 필요한 능력이 뭔지 아세요? 행복하게 사는데 제일 필요한 능력? 돈? 건강 맞죠? 시간? 세력? 마음? 다 맞습니다. 다 필요한 거 정말 맞고요. 정말 맞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건 이제 하버드 경영학 교수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저 역시도 아까 도전 루틴을 매일 계획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다음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난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됐을 때 그럼 다음 방법을 찾아야지 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짜면 됩니다. 이게 창발적 전략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의도된 대로 살다가 안 되면 굉장히 크게 당황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연륜이 생기면 무언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그 다음 일들을 잘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창발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발적 전략을 내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내가 원하는 삶,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약국도 망해봤고 회사도 망해봤고 투자도 망해봤고 다 망해봤는데 그 망했을 때마다 그게 제가 의도한 전략은 아니지만 그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시간이 왔을까? 이 시간이 나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한 결과 나는 이렇게 망해도 내가 행복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구나. 그래, 그럼 앞으로는 더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들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 내 전략이 세워질 테니까 나는 이렇게 좋아하고 잘하는 일만 하면서 내 미래가 기대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아침에 어떻게 빨리 행복해지냐를 살아봐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연륜이 갖고 있는 지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내가 생각했던 의도와 결과가 어떻게 다르건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행복을 잘 쓰시면 그 행복을 잘 쓰시는 분들은 모두 창발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략가가 되시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만의 행복 루틴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쉽다고 하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행복을 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금고에 금송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니죠. 금송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금송아지를 제가 매일매일 보지 않고 금고에 넣고 잊어버리면 그 금송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금송아지가 금고에는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있으면, 제 마음에 금송아지가 있어서 그 금송아지를 매일 쓰다듬을 수 있고 이게 내 금송아지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 금송아지는 진짜 내 금송아지가 됩니다. 이 금송아지의 다른 이름이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행복을 숨겨놓고 참고 아끼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일까라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을 다 쓰십시오. 행복을 다 써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그 잘 살고 있는 에너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 행복한 거,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행복한 일, 그리고 내 하루하루에 너무 당연하지만 이게 없으면 너무 불행할 것 같은 일들 많이 있으시죠. 대표적인 게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고, 내 가족이 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의 원천이며, 내 직장이 있고 내 동료가 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일하기 너무 싫어. 나 그만두고 싶어. 그럼 저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만두세요. 그만두시면 알게 될 테니까. 그만두세요. 그만두지 않을 거면 즐겁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하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일하느냐.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 말하세요. 살기 위해 일하지. 근데 여러분들 일하실 때 일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너무 괴롭게 일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일하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일을 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삶은 힘들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꾹 참고 있다. 그 경우에도 절대로 꾹 참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일을 원하고 어떤 행복을 갖는지 이것들을 스스로만 끄집어내면, 즉 행복 돋보기를 잘 끄집어낼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호르몬 하나하나도 원하시는 대로 끄집어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 쓰고 있는 아침부터 행복해지는 도전 루틴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서 쉽게 행복해지시고, 그 행복 에너지가 하루를 잘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매일매일의 하루가 선물이고 우리는 그 선물을 잘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불행을 조금 짧게, 우리에게 불행이 안 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행복은 좀 더 자주.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거든요. 그 빈도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지혜, 안목, 행복 돋보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씩은 더 건강해지는 하루하루가 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행복 실천 강사냐면요, 행복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써보니까 재밌어서, 우리 뭔가 좋은 물건 사고 나서 쓰면 나 이거 좋으니까 한번 써봐 라고 하듯이 제가 행복을 써봤더니 너무너무 쉽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정말 작고 쉬운 행복을 많이 쓰셔서, 야, 행복이 이렇게 쉬운 거야? 나도 행복하면 되겠네.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행복 사용 후기를 알려드린 사람으로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실 수 있으니까 내 행복을 내가 쓰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